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8년에 열리는 COP33,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COP28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내년부터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2012 여수 엑스포와 2026 섬 박람회를 잇는 남해안 남중권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세상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하고 지난 23일 폐막한 COP29. 여수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6명의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COP33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와 이에 앞서 열릴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개막식은 물론이고 그리스와 노르웨이 등 블루존과 그리존의 주요 섬 보유 국가관을 방문해서 홍보했고요. 국제기구 관계자들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COP28 유치가 무산된 이후 여수시는 기후생태과의 COP33 유치팀을 두고 여수 유치의 불씨를 살려왔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COP33을 여수 엑스포와 섬 박람회를 계승하는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내 유치 성공인데 이에 여수시는 선제적으로 국내 개최 도시를 먼저 결정하자고 제안해 국내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여수시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COP33을 검색할 경우 곧바로 여수가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개최 의향서 제출 시점에 열리는 섬 박람회를 COP33 유치를 위한 사전 점검과 현장 실사에도 10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주제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COP33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 하지만 탄소 배출 최대 지역이라는 역설적 현실이 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할 당위성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에서 2026년 세계 섬박람회, 2028년 COP33으로 이어지는 여수의 성공과 도전의 신화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처럼 여수시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는 달리 유치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전라남도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COP 유치에 나선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카타르에게 2021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COP 유치를 양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한 COP28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지역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상당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쟁국에 양보를 한 것은 지역민의 입장에선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부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전라남도는 곧바로 재도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을 전남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지난해 열린 28차 총회에서 공식화했습니다. COP33을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에서 경남과 함께 개최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 목표고 이제 여수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국제 행사를 저희들이 꼭 유치했으면 하는. 하지만 이후 전남도의 행보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주요 과제들이 진전된 부분이 없고 관련 예산도 2억 원 가까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와 함께 COP33 유치에 뛰어든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됩니다. 특히 고양시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시민의 관심을 끌고 국가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한 실행을 돼야 되는데 전라남도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COP 유치에 미온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33차 총회 개최지는 2026년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듬해 사전 점검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수시가 지역 현안 예산 확보와 증액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내년 정부 예산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결위와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와 화태에서 백야간 도로 건설,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내년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의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공식 개장을 앞두고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0일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공식 개장식 이후 열흘 동안 시민 110명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총 길이 898m 규모의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집 와이어로 총 5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발지까지는 12인승 모노레일이 운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후 관련 콘텐츠가 마련된 국내 첫 해양기상과학관이 다음 달 여수에 문을 엽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인데 벌써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쏜 물이 모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됩니다. 물은 바닷물로 흘러 해무와 용오름으로 변합니다. 하늘에서 눈은 어떻게 내리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그리며 배웁니다. 눈이 가까이 보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360도 특수 영상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관은 지구의 탄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0도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관은 여수를 포함해 전국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태동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상이 360도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국내 첫 해양기상과학관이 지난 4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했고 기상청이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날씨와 해양 기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많아 벌써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과학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체험도 많고 저 자세하게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실제로 나오고 얼마나 피해가 셌는지 영상도 나오고 해서 재밌었어요. 과학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관람객들의 설문조사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여수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명소, 꼭 가보고 싶은 대표 관광지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바다가 날씨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 섬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을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2천억여 원인데 반해 국세는 3조 3천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최근 공장장협의회 소속사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여수시에 본사를 둔 기업의 비율은 36.9%,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47.4%였으며 여수산단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양은
국내 총 생산량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수산단의 지방세 납부액은 2,054억 원, 국세 납부액은 3조 3,691억 원이었으며 여수산단 매출액은 92조 1,03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와 학교 현장 관계자들까지 무상급식 좌초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범시민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좌초위기 해결 촉구라는 피켓 아래 도지사와 교육감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식판을 떠넘깁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어떻게 나눠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도와 교육청을 빗댄 겁니다. 범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두 기관의 책임 없는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예산 심사에서 언제까지 이 분담 비율을 가지고 싸우시렵니까?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입니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낸다고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관장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정치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전남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은 30대 70. 전남도는 별도로 우수식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47대 53에 해당한다며 현재의 분담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의 식품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남도 교육청의 재논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전남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30대 70의 현재 합의안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포스코와 함께 지역 내 2차 전지와 수소, 로봇 산업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광양 벤처밸리 조성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마동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전국의 2차 전지와 수소, 로봇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이 대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마련한 30여 개의 부스를 찾아 다양한 기업 정보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자금 확보와 제조를 위한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행사들 통해서 만남의 장을 좀 만들어서 저희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는 광양시와 포스코가 2차 전지와 수소, 로봇 산업의 지역 내 인프라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또 수소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발불 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의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사들과 대기업들의 만남을 통해 투자 유치와 함께 비즈니스의 계획까지 갖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컨퍼런스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에 연구소를 둔 실리콘 음극재와 나트륨 전지 생산을 준비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 광양시의 상용화 제품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시작점으로 2차 전지와 수소,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양 벤처밸리 조성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계가 지역 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수용하도록 설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국립의과대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